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구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한 대로 HID가 붙었죠. 여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네이비실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어제 전에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맞아 떨어졌죠. 근데 B조에서 이제 보급 작전 때 뭐 707 예를 들어서 붙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거진 피sik을 다 맞춘 겁니다. 여태까지 강철 부대를 다 맞춘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맞췄다 안 맞췄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재밌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뭐지? 이게 채널 A하고 그 다음에 강철 부대 3가 두 군데에서 방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 그 합해야 돼요. 시청률을. 그래서 ENA랑 채널 A랑 같이 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두 개 시청률 합산하면은 3.5% 가까이가 됩니다. 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거거든요. 준수한 게 아니라 거의 흥행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제가 8회차 시청률이 얼마 나왔나 9회차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때 두 개 다 합해서 한 3.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강철부대 3가 하고 이 텐션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9회차도 채널 A에서 1.8 나왔고 9회차 그 다음에 ENA에서 0.9 나왔거든요. 두 개 합하면은 2.7이잖아요. 2.7. 예, 그래서 이 정도도 굉장히 3.3% 가까이 나오는 거는 전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솔저스 1% 나왔거든요. 근데 1% 나온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이제 강철 부대는 그거의 3배 값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걸 계산할 때 100% 기준에서 비교했었을 때 1%, 3%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청률로 따지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 시즌 3가 롱런 하고 있는데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뭐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웨이브에서도 실시간 방송하고 뭐 티빙에서도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TV에서 안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시청률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들, 샤라웃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가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이모저모 많이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네이비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야기하기 일전에.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 상대했던 HID는 뭔가 그러면 HID를 싫어하나? 조달님이 그 HID를 약간 의도적으로 까내리나 이런 것도 절대 아니니까요. 저는 만약에 물에 네이비실 요원하고 HID 요원 빠진다. 그러면 HID 요원 구하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같이 근무하는 동기 중에 HID 출신이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 뭐 그 누구냐? 주라벨 선배님, 그 다음에 홍순기 선배님, 또 유병욱 동기님, 그 다음에 김재순 선배님도 제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ID는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구달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쪽쪽쪽 떠오를 수밖에 없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계단 탑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규 대원하고 그 다음에 이동규 대원 사수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규 대원이 휴대폰이 삐삐란다. 그 무전기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구달이 기억나시죠? 떨어뜨렸는데 그때 이제 고야용 대원님이 원매 하면서 야옹야옹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무전기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야옹님이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중간층쯤에서 서가지고 야옹야옹 되면서 이제 다 그걸 본 거예요. 시야로. 그래서 어디에 지금 컨테이너 쪽이 보이겠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컨테이너 쪽에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포진돼 있는 대항군들을. 그래서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HID가 고전하지 않고 좀 그때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개방된 컨테이너 쪽 뚫을 때 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실제 작전으로 따진다면은. 근데 실제 뭐 미션으로 따지더라도 약간 비현실적인 미션이긴 한데 그걸 이제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게 좀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대항군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더 신중한 판단들과 신중한 각도와 이제 동선들을 이제 짠 것 같아요. 그래서 HID 박지윤님이 컨테이너 무더기로 진입할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비현실적인 공간 아시죠? 마지막쯤 이제 마지막 이제 미션 끝날 무렵 그때 순간 코너에 대항군을 확 틀어서 총상을 안 입고 잡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실제 상황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약간 비교해주면 이제 재밌으니까. 그래서 자막이나 패널들은 순간 스피드를 이용하여 대항군을 제압 뭐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하고 막 패널분들은 와 막 반사신경 죽여요 막 또 추님의 그 특유의 그 또 뭐냐 리액션으로다가 와 박지윤님 반사신경 죽여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그 각도 자체에서 박지훈님이 틀고 그 대항군이 쪼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군이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대항군이 뭐 좀 약간 피곤한 건지 두 번째 미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실제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아니면 실제 테러범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각도에서 바로 제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왜냐면은 박지훈님이 뭐 각을 내가 유리한 각을 먹고 들어가서 뭐 쏘는 건 아닌데 완전 몸이나 자기의 바디를 다 노출시키면서 확 틀어가지고 짠 하면서 나타나는데 놀래서 반사적으로 원래 대항군이 총을 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제압이 됐어요. 예, 총상을 입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들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긴 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전 진짜 이게 HID가 못했고 HID가 싫은 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HID 정말 좋아하고 이동규 대원도 컨테이너 위에 이제 매복한 대항군도 약간 그림자를 보고 캐치해서 본인들이 약간 사살하기 좋게 각 잡고 약간 그 뭐냐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사살하기 좋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나 센스적인 부분들을 한 예를 들자면은 대처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HID 부분이. 그래서 HID가 결론적으로 이겼지만은 이긴 사람의 어떤 지혜나 센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우와 이렇게 우와 하면서 감탄사를 자아나게 했죠. 근데 네이비실 팀도 이 긴 미션을 하면서요. 분명히 이런 지혜나 센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뭐 이런 부분들은 막 그 뭐지 굉장히 약간 그 슬기롭게 대처했고 와 이거는 약간 네이비실 특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 또 그린벨의 특유의 어떤 강습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갔고 했었을 건데 그걸 다 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승자팀과 패자팀이 대조함을 약간 보여줘야 되기에 하고 또 네이비실 팀이 패했더라도 이게 구간별로 활약한 모습을 너무 안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또 진 팀 모습은 진 사람은 약간 진 팀 모습답게 약간 모질 팀 약간 급한 팀 실수가 잦은 팀으로 약간 편집으로 나오고 몰아가는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약간 시청자들로 해서 이제 HID 팀을 이긴 팀이다라고 엄청 각인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네이비실 팀이나 하고 또 그린벨의 팀이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지만은 그거 명성 대비 너무 약간 좀 자막이나 거기 까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이제 분위기를 잡는 것들이 너무 이제 하고 또 패널들의 리액션들이 네이비실이 진짜 모질이들 4명 나와갖고 약간 이번 미션에 진 것 같은 약간 이런 각을 잡아버리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항상 강철부대나 덕솔저스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승자는 완전 웃고 패자는 완전 이렇게 죽이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 이견이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왜냐면은 천하의 네이비실이고 천하의 그린벨인데 그렇게 약간 급한 팀 모질이 팀 약간 좀 약간 횡설수설한 팀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네이비실이랑 그린벨의 팀도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타국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차도 있었을 거고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규정, 한국의 룰에 의한 특수부대 프로그램에 힘겹게 이제 출연을 했을 거라면 이 4명들도 뭐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찍으려면 좋게 한국에 와서 한 달가량을 체류해야 될 텐데 오고 가고 하는 시간 포함해서 그러면 이 뭐랄까 뭐 PPL도 찍고 미션도 찍고 에피소드도 따고 하려면 진짜 최소 이동 시간 다 포함해서 한 달은 저는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케줄을 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강철부대 하나 바라보고 뭐 연금 받으면서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본인들의 가정이 있었을 거고 각자 본인들의 이제 직업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또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는 뭐 핑계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고 또 미션도 분명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하고 또 이제 계속 통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거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미션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피로도라든지 좀 불리함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강이면은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네이비실이랑 이제 그린베리가 워낙 이제 우리한테 각인되는 대중적인 인식이 넘버원이라는 이게 엄청 세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예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결승까지도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벨의 네이비실의 어떤 명성은 좀 무시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군이 약간 그대로여가지고 보세요. 첫 번째 대항군이 이제 HID 팀 또 이제 대항군을 해준 거잖아요. 네이비실 팀 대항군 해주고. 그래서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약간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건 농담이거든요. 좀 약간 지쳐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HID 요원들이 약간 작전을 잘해서 그렇게 느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항군들이 좀 약간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HID가 미션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네이비실이 편집점을 그렇게 잡아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전 구간에서 굉장히 고전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HID는 굉장히 쉽게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마약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서 그 뭐냐 해머질 해가지고 마약 갖고 와야 되는 이제 막바지 부분. 그때는 네이비시 요원 이제 윌 혼자서 물론 들어 진입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근데 HID 요원들 2명 진입했을 땐 그냥 원샷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대항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조가 됐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이도 어쨌든 뭐 그 굉장히 한국 와갖고 고생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고 싶고 이 말도 해주고 싶은데 약간 또 강철 부대가 이번 미션 보면 대항군들이 약간 좋은 각이나 포지션을 약간 안 지키고 막 뛰어나가서 달려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딱 지금 쪼고 있어도 마지막에 보스 김민준 대원님만 UDT 우승자 시즌1 김민준 대원님만 보더라도 차 바퀴 밑에서 쪼고 있으면은 그 참가 대원들 4명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좋은 각에 자기가 선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쏘다가 그거는 이제 연출이었겠지만은 뛰어나가요. 그냥 죽으려고 해.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전 컨텐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아이러니한 연출이다. 대한군들도 보면은 자기들 그냥 죽으려고 죽여주세요 하면서 뛰어오는 애들 있거든요. 그거는 자살행위인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봤을 때 대한군들이나 테러범들이 예를 들어서 인지를 억류하고 있으면은 인지를 억류한 상태에서 막 움직이고 달려들진 않거든요. 예, 상대 어떤 이 대테러 진압 요원들한테 그냥 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은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좋은 포지션을 놔두고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고 달려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연출이지만은 좀 약간 좀 비현실적이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미션에 HID가 총상 5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솔직히 대항군 숫자랑 보스 포함해서 3, 40명은 좋게 돼 보였었거든요. 사살했던 대항군들만 포함하면. 근데 이 총상이 5발이라고 하는 거는 HID가 뭐 미션을 못했다 잘했다라가 아니라 실제 어떤 서바이벌 미션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서바이벌 레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작전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엄청 이건 드라마틱한 총상이에요. 하고 엄청 영화로 봤을 때도 약간 너무 히어로 모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의구심이 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한편으로 HID가 미션을 굉장히 잘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40명 40대 4로 상대를 하는데 5발 총상 맞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전쟁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을 사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엄청난 저는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또 지금 어떤 이런 지형에서 실제 작전, 그러니까 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탄을 들고 작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대항군들이 포진돼 있었는데 총상 5발이면은 굉장히 HID가 역으로 봤을 때 선방한 거고 굉장히 잘하고 미션을 굉장히 클린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인터뷰로는 자기들이 총상 5발 맞은 거는 실제 작전에서는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엄청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하고 네이비실은 총상 11발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이제 우려했던 결과였던 것 같고 이제 농담인데 이제 미특수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 오래 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도 좋게 한 달은 있었을 것 같다. 조달 피셜로는. 근데 오래 계속 있다 보면 이제는 그때 당시 여름 날씨였으니까 덥기도 덥고 또 여수라 한국은 되게 또 약간 좀 습하잖아요. 습하다 보니까 약간 또 집도 그립고 하고 또 뭐 폭염이어가지고 더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기여가지고 막 비가 많이 왔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또 막 미국식 밥도 땡기고 왜냐면 제가 더솔저스 있었을 때도 이제 서양 이제 외국 팀장분들도 한국 밥이 안 맞아가지고 엄청 되게 고전했었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바이킹의 후예였던 스웨덴 요한 팀장님도 더솔저스 저랑 같은 팀이었던 그 사람도 키랑 체구 피지컬 오지잖아요. 그 피지컬 유지하려면 엄청 먹어야 되는데 뭘 못 먹더라고요. 이제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한국 밥이 안 맞으니까
거의 안 떠요, 안 떠.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식 햄버거나 피자, 스테이크 이런 게 그리워서 어차피 출연료는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1등 하나, 꼴등 하나 자기 나라에서 방영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을 건데 약간 조기 퇴근하려고 사각만 하고 간 게 아닌가라는 약간 작은 농담도 약간 해봅니다. 저는. 예.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약간 그 뭐지 드라마틱하게 맞아서 이야기하자면 40명 테러범이 약간 실제였으면은 진짜 5발로 실제 작전을 총상으로 이렇게 끝냈다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표현들도 좀 해주고 싶었었고 이제 또 HID가 결승 올라와도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음성부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첫 결승 진출이거든요. 예. 왜냐면 뭐 UDU가 올라왔습니까? HID가 올라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흥미진진한 약간 구다리도 있고요. 하고 또 소탕작전조에서는 제 생각이지만 네이비실이 올라왔어도 흥행의 보증이고 HID가 올라와도 흥행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둘을 찢어놓고 이제 UDT랑 707은 이제 많이 비춰졌으니까 여러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밀리터리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으니까 국가가 부른다에서도 그랬었고 강철부대 1, 2, 더 솔저스에서 다 활약했었으니까 이제 네이비C랑 HID랑 결승 붙었다면 진짜 이건 시청률 안 떨어지고 계속 텐션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HID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너무 멋있지만 이제 베일에 가려졌었잖아요. 항상 음성부대가 하고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사령부 측이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음성부대를 많이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음성일수록 좋거든요. 음성부대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중파에서 활약을 하고 어찌됐든 이왕 이렇게 노출된 거 명성을 얻고 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하고 뿌듯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탕작전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칠 거고 이제 300km 보급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제 시작전 회의 때 707은 들것을 이제 캐리할 때 핸드 위주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UDT의 전략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였던 게 UDT는 계속 핸드로 이렇게 캐리를 하다 보면 소나기가 털린다. 그럼 소나기가 털리다 보면 뭘 지지도 못하다 보니 다른 미션들을 연계할 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잡는 거 말고 어깨나 다른 것들로 고정시켜서 이고 가자. 그래서 상반되는 약간 팀 컬러나 팀 전술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707이 전략이 구간마다 있으니까 초반에도 홍범석 선배가 쭉 뛰어나가요. 예. 그래서 그냥 팀 버리고 그냥 쭉 뛰어나가요. 왜냐면 다음 구간 때 어차피 다 합류하니까. 예. 그리고 다음 구간 때 같이 또 해야 되는 미션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합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707 전략은 이제 구간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잘 뛰는 사람 초반에 빼서 다음 이제 그 미션지로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더솔저스 때 찰리 팀에 있었을 때 약간 작전을 임기응변으로 짰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이건 홍범석 선배님이 원래 좋았던 이제 이미지와 하고 또 실제로도 해왔던 활약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뛰고 뭐하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황에서 강철부대나 어디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욕 패대기로 먹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농담으로 이제 대조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솔저스도 똑같아요. 그 보급 행군 작전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냥 행군 미션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행군 미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이제 미션을 했었는데 저가 이제 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이서 군장을 4명이서 들었어요. 예. 그리고 총을 다 들고 있었고 그리고 깃발을 한 명이 이제 들고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군장 안 맨 사람은 깃발을 들고 또 나머지는 이제 총하고 이제 군장을 들고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거의 군장을 제가 다 맸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다 메고, 교대는 했어요. 교대는 했지만 거의 제가 메고 했었는데, 이게 팀이 퍼지면은, 예를 들어서 퍼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도와준다고 해서, 저는 이제, 군대 있었을 때도 그랬고 현역대 있었을 때 어땠냐면은 퍼진 새끼를 존나게 밀어줘봤자 그냥 쉽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게 존나게 밀어줘봤자 이미 퍼진 새끼는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리 맴매를 때리고 대나무를 꺾어갖고 뒤에서 몽둥이질 하더라도 퍼진 거는 그 사람 한계가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시 소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군장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줄 수야 있겠죠. 근데 퍼져버리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멘탈을 잡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이미 퍼진 사람을 멘탈을 다시 잡기라는 힘들어요. 아니면 뭐 1시간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찰리팀하고 전략이 707하고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그때 약간 좀 욕을 패대기로 제가 먹었었거든요. 팀을 버렸다고. 근데 이게 팀을 버렸다고 이제 보이는 게
대중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대중들이 그 당시 저한테 욕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약간 편집점이나 더 솔저스 측에서 그렇게 편집점이나 여러 각도들로 이제 사람을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1차로는 이제 편집으로는 팀원들이 이제 저를 부르는 것들을 이제 짜집어다가 이제 내보내요. 예. 그래서 막 그 승준이 형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거가 이제 저가 이제 마치 이제 애타게 이제 기다리는 듯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고 2차로는 이제 자막으로는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불같이 뛰어가는, 뭐 앞만 보고 불같이 뛰어가는 조승준 대원 이렇게 자막을 달아버리면서 이제 프레임 씌우고, 3차로는 뉴스 기사로 이제 찰리 팀에서 막 갈등을 유발하는 조승준 대원 이렇게 내버리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은 이렇게 막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막 팀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어떤 부분이 되게 대조란다.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 미션도 실제로도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방송이 강철부대 3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는 또 욕을 먹고, 윌대원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인데 한글 댓글 다 읽을 줄 알았다면 욕 엄청 먹고 있는 거 가지고 마음이 아팠었겠죠. 근데 윌대원이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잉글리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자국의 대중한테 욕을 먹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치만 이제 뭐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왜냐면 그걸 편집했던 편집자나 그 다음에 작가가 이제 그렇게 캐릭터나 구조를 이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 있었던 다른 어떤 작가님들, 다른 작가, 저를 꾸며내지 않은 다른 작가님들 굉장히 많아요. 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되게 또 좋게 봐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짜증나 있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실제 했었던 플레이나 실제 했었던 분위기와 온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내보내니까 어느 누가 좋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당시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힘이 됐었던 거는 더 솔져서 팀원들이 되게 또 이제 뭐 저 방송에서 되게 좀 악의적이게 보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다른 이제 팀원들이고 우리 팀이거나 계속 이렇게 저를 케어해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위안이 되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작가님 중에 기억에 남는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를 맨날 와갖고 막 힘들어하지 말라고, 막 악플 같은 거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더 솔저스를 보는데 찰리 팀의 조승준 대원이 제일 파이팅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의욕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승준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으니까, 이게 빈말이었든 그 당시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하면서 매일 저한테 카톡 주고 저한테 전화를 줬었던 작가님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여름 작가님이었을 건데, 이름도 되게 특징이 있으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 일말에 하나라도 뭐 제가 실수를 안 했다는 부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구다리들을 제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물고 늘어지면서 편집점을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저는 한다라고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자아성찰하기 많이 됐고, 어떤 이렇게 방송을 나가서 제가 뭐 어떤 인기도 얻고 싶고 관심도 얻고 싶고 어떤 도전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이러면서 되게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좀 외적인 이야기인데, 되게 결과론적으로 방송 시청률이 더 솔저스가 너무 안 나왔잖아요. 예, 멍멍이 같이 이제 망해버리니까, 딱 그리고 찰리 팀 딱 떨어지자마자 욕도 다 끊겼어요. 악플도 다 끊겼어.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철부대 1 나갔던 사람들, 2 나갔던 사람들, 가짜 사나이 출연했던 뭐 교관님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밀리터리 방송 활동하던 사람들이 연락 와서는 너 그거 방송 끝나면은, 원에어 끝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데 악플러들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막 그때 온에어 기간 동안에는 다 그렇게 막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되게 위안이 많이 됐었거든요. 또 SSU의 정성훈 님도 되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또 같은 연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성훈 님도 문어자로 되게 그 당시 강철부대 원때 힘들지 않았냐. 뭐 그때 제가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막 성준님, 근데 이 방송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 사라진다고, 진짜. 근데 이게 처음이면은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 게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고, 자기도 굉장히 잠 못 자고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는 외적으로 또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07도
그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홍범석 선배님이 플레이한 게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그게 가서 합류해서 미리 일을 도와주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도 도토조스 했었을 때 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군장 내려놓고, 왜냐면 같이 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기다려야 됐거든요. 앉아갖고 퍼즐로 기다린 게 아니라 뛰어가서 이제 군장 받아주고 총기 받아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잘했던 어떤 뭔가 활약했던 부분들은 다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말고 또 멋있는 부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참가대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또 이런 구미들을 다 맞추기에는 방송은 하나고 사람은 이제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내 맘 같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더 솔저스 때 활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더 솔저스에 안 나와갖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쉽죠. 근데 707이 전략은 먼저 가갖고 홍범석 선배님이 팀 약간 버리는 느낌이지만은 뛰어가갖고 사당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팀 이제 와가지고 또 보필해주고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뭔가 비슷해서 제가 제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도착해서 미션 인지하고 미션도 인지하게 되고, 예, 그래서 다시 군장이랑 이제 짐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튼 미션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보급 행군 이제 코스를 보면은 이제 들 것이고 두 팀이 둘 것이 이제 들고 이제 두 팀이 횡으로 갈 수는 없는 길의 사이즈더라고요. 예. 예, 행군 길이. 그래서 만약에 추월을 하게 되면은 풀바까지 이제 아웃사이드로 쭉 빠져가지고 이제 치고 나가야지 추월을 할 수 있고, 추월을 당하면은 또 그 짓을 또 해서 이제 추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선두를 아예 잡을 거면은 끝까지 선두를 잡고, 아니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약간 피크점 때 한번 추월해가지고 쭉 치고 나가든 약간 전략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편한 컨디션에서 숨 안 차고 이제 무거운 거 안 짊어지는 이제 방구석에서 본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전략이 이제 들었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 양쪽 팀 다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안 치고 나갈 거면 아예 안 치고 나가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들 것이 아니었고 더 솔졌을 때는 이제 통나무였잖아요. 그래서 통나무도 보면은 방송에서는 다 안 나왔지만은 아예 델타 브라보 찰리 알파였잖아요. 델타는 아예 쳐져가지고 아예 미션에서 엎치락뒤치락 안 했었고, 델타하고 알파하고 찰리가 계속 1등을 엎치락뒤치락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 뒷심 부족해가지고 찰리팀 뭐 이렇게 나가리 될 팀 나가리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가 완전 우월적이 1등하고 이 팀이 이제 브라보가 하고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또 이제 보트 캐리 같은 거는 이제 어깨로 이었을 때 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707은 또 되게 또 약간 불안 요소였던 게, 또 약간 좀 홍범수 선배님이 차이가 나게 키가 커버리기 때문에 들것을 이제 이었을 때 조금 언밸런스한 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약간 좀 불안 요소긴 했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트 캐리 할 때는 보트 캐리가 가볍잖아요. 그 고무보트가 지금 들 것보다는 가볍잖아요. 웨이트가 쌓여진 들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통통통통 이제 키가 안 맞으면은 보트가 이제 튀긴 하지만은 언밸런스한 것들이 이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데미지가 적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들것에 웨이트가 실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보트 캐리보다 더 상당할 것이라는 약간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제 기울거나 쳐져 버리면은 한 사람이 받는 이 하중이 어마어마무시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707의 불안 요소였다 하고, 또 두 번째 구간 때 약간 이제 들것 버리고 이제 보트로 이제 전환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패들링을 하고 탐박스를 이제 획득하는 미션인데, UDT가 이제 유리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박에 있는 해경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탐박스가 있고 탐박스를 수령해가지고 다시 육지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경배에 정박하는 곳이 한 군데였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도착한 팀이 제일 좋은 약간 정박하는 실제 해경배에다가 정박하는, 뭐 기름을 넣는 배가 정박할 때, 아니면은 뭐 해경배에서 뭐 보급품을 실제로도 직무하면서 하는 배에 정박하는 될 곳에 UDT가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탐박스를 옮기느라서 효율적이었고 시간 절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707은 들어갈 곳이 없죠. 왜냐면 거기가 정식 정박하는 곳인데. 그래서 뺑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UDT 탐박스 다 실었을 때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제 대고 탐박스를 실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었고, 그때 707하고 실제로 UDT하고 격차가 확 벌어졌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힘줘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707이 실제로도 지금 나왔던 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명이 다 3명 이상이 특수교육 수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강한 게,
이번 예를 들어서 특전사 팀이 혹시라도 생존해갖고 이번 미션을 UDT하고 맞붙는다라고 가정하면은 패들링 때 격차 다 벌어지고 자 특전사 팀이 예를 들어서 이 미션 했다라면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같은 특전사 팀이지만 근데 707은 이제 3명 이상 한 명은 제가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해척조 수료를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으로 이제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707 팀이 그나마 UDT하고 이게 비등비등한 모습도 보여주고 UDT를 추월하는 실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해서 이런 교육 내용이나 그 다음에 짧은 군 생활을 했었어도 어떻게 그 군 생활을 했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수부대 군 생활을 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값으로다가 길게 한 사람이 짧게 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는 세거나 지식 베이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긴 커리어 내에서 이제 훈련 내용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복무만 무난하게 해가지고 안에 그냥 묻어가서 하는 훈련들 소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원들 중에. 그치만은 뭐 안에 이제 내실 있게 훈련해갖고 고공교육도 특수교육 나오고 강화조장이라는 특수교육도 나오고 산악교육이라는 특수교육 나오고 해척조라는 뭐 특수교육도 나올 수 있고 UDT 위탁도 나올 수 있고 스나이퍼 그 다음에 EOD 그 다음에 SSU 위탁 미특수전 뭐 다양한 교육들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채워 넣는지가 똑같은 10년을 근무한 특수부대 출신의 어떤 예비역이든 대원이어도 전투력이 누군가는 단기만 또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나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심지어 홍범석 선배님이나 송병석 중사 있잖아요. 저희 동기였는데 더 솔저스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당장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안에 현역 일반 자원들보다 그러니까 그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신체 단련을 하고 옛날에 길게 군 생활했던 베이스가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범석 선배님이나 뭐 몇몇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당장 지금 현역에 파견돼도 현역들 다 때려잡을 사람들 상당합니다. 예, 진짜로. 예. 현역도 현역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홍범석 선배가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미션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무거운 거 들고 또 계속 뛰고 하고 또 막 무거운 거 짊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모 선배님이 그 이번에 그 무릎 수술 되게 크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텐츠로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적 소식으로 이제 알다 보니까 너무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홍모 선배님하고도 또 이제 구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철 부대도 나가고 더솔저스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미션에서 잘해보려고 하고 또 사설에서 약간 데이트에도 뛰고 뭐 하면서 이제 무릎 수명을 약간 앞당겨서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런 군장을 메고 뛰는 모습들이 너무 약간 안쓰러웠어요. 이런 개인사를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안쓰러웠던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컨텐츠를 통해서 약간 또 개별적으로 약간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래 개별적으로도 약간 그 KU 메시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재활 잘하셔갖고 이제 예전 수행 능력보다 더 나아지기를 약간 기대해봐요. 왜냐면 수술하게 되면 좀 이제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술이 또 잘 돼서 그게 또 전화 위복이 되고 또 재활이 잘 돼갖고 옛날 기량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이제 또 퍼포먼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전역하자마자 며칠 안 돼갖고 디스크가 4~5번 터졌거든요. 왜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 당시에 이제 배우는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무리하게 약간 데드리프트 한답시고 160을 들다가 24살에 체중이 한 70kg밖에 안 되는데 글다 우두둑 하면서 디스크 4~5번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 이게 나중에 사연이 있는데 이거 사담인데 하고 또 후방 십자가 이제 양쪽 무릎이 군대 있을 때 두 개 다 완파는 아니고 몇십 프로씩 이제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술하라고 이제 공고했었어요, 군의관이.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보험도 많이 들어놓았었고 했었는데 그 한두 달 동안 이제 운동 못 할 거를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이제. 예. 그게 이제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병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구르고 굴러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몸 이제 컨디션 봐가면서 하고 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고 마사지 같은 거 실제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 안 좋을 때 홍범 선배님 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의 사담으로도 많이 빠졌는데 날씨 안 좋고 컨디션 안 좋고 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잠 못 자거나 잠 잘못 자거나 하고 저 같은 요즘은 이제 몸이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주변근들이 많이 발달돼 갖고 3대 운동을 이제 하루에 500kg를 맞춰놓고 벤츠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500kg 가까이 맞춰놓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이게 데미지가 좀 쌓였는지 저도 이제 모르는 틈에 또 그리고 잠을 잘못 잤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허리가 또 이제 마비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좀 재활하는 단계처럼 그다음에 좀 머신 위주로 이제 운동하면서 러닝도 이제 가볍게 뛰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훈련이나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몸에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많이 다치잖아요. 이렇게 부상을 입고 하면 마음에 병 들어버려요. 왜냐면 이런 걸로 뭔가 자기가 쌓인 스트레스라든지 욕구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못하고 차단이 된다고 병상에서 진짜 땀도 못 흘리고 헥헥헥 목대고 그러니까 숨도 거칠게 못 쉬고 하는 약간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은 이것만큼 정말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미련한 행동이긴 한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리뷰로 돌아가서 이제 패들링을 하고 다시 왔던 지점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지상에 이제 도착했었을 때 물 먹은 탐박스 또 이제 물 먹은 군장을 메고 꼬린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서 딱 강철부대 구화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따끔하게 점을 쳐보자면 픽을 쳐보자면은 707이 저는 이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거의 다 맞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한번 신뢰해보세요. 떨어지면 정말 깊은 제가 사죄 박을 건데 왜 707이라고 이제 707이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결승에 HID하고 707이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707이 여태까지 결승에 안 올라갔다. UDT는 결승에 2번 올라갔다. 시즌 1, 2.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유는 9화에서 마지막은 UDT가 선두를 지키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꼭 강철부대 트릭상 반대되는 값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선두는 그러면은 707이 되는 건가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엄연히 저의 피셜인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이제 크리티컬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일리네어 레코즈 마냥 이제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범섭 선배가 이제 저 미션하는 모습으로 강철부대 시작전 그 다음에 강철부대 홍보할 때 초반에 그 모습을 굉장히 이제 많이 실었어요. 강철부대 측에서. 그러면은 그랬다는 뜻은 이제 밀어보았을 때 잘했거나 약간 그 사람이 잘했거나 아니면은 팀이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홍보용으로 쓰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 팀이나 활약을 안 한 사람인데 그걸 홍보로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미션의 결과나 이제 후반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뭔가 홍범수 선배가 들고 막 먼저 뛰어가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클라이막스는 막 이제 막 비등비등 할 것 같아요. 근소하게 막 UDT하고 막 진짜 막 침실 질리면서 그냥 그때 되면 이제 후반부 미션이고 굉장히 미션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켰잖아요. 그래서 근소하게 707이 될 것 같지만은 홍범수 선배가 먼저 뛰어가서 탐박스 내려놓고 군장 내려놓고 이제 마저 안 들어온 대원들 거 이제 같이 이렇게 캐리해주고 백업해주면서 그래서 근소하게 이제 707이 이길 거라고 이제 미션 내용을 이제 점치고 있고 이기는 팀이 이제 707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길 것 같다. 홍범수 선배의 그 탑박스 들고 군장 메고 막 땀 질질 흘리면서 막 뛰는 그 모습을 홍보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이 활약을 했거나 이 팀의 어떤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죄송하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에는 이제 HID하고 707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 때 또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더 이제 컨텐츠 풀 것들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더 풀고 또 이제 10화 하면은 10화 이후에 또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풀었네요. 네. 감사합니다.